안녕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거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일터와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연결과 자기 실현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다음으로 일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고 합니다. 주당 평균 40.6시간의 근로시간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직장을 단순한 생계의 공간이 아닌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의 장소로 인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 실현 욕구까지 단계적으로 충족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 생활은 이를 충족하게 하며 인간을 성장시키고 삶의 가치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업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직업으로 얻은 소득은 생계를 유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인정입니다. 동료나 사회로부터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을 때 존중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은 세상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업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자신의 일과 존재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죠. 직업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를 기억하고 직업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직장인인가요? 화면의 세부 항목을 보고 6가지 유형 중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함께 체크해 보세요. 두 개 이상의 유형에 체크한 분도 있을 텐데요. 표시한 항목들을 보면 자신이 어떤 가치를 우선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의 정신 건강과 번아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건강이 몸뿐 아니라 마음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직장에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정신적인 부담을 잘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면 업무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반대로 정신건강을 잘 관리한다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원만히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되거나 고용이 불안정할 때, 반복적인 진급 누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낮은 성취 동기, 대인관계 문제, 실적 압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신 건강을 꾸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번아웃,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번아웃은 최선을 다하고도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했거나 보상이 없다고 느낄 때 경험을 하는데요. 번아웃이 오게 되면 분노, 좌절, 적개심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가 됩니다. 설명을 듣고 내게도 혹시 번아웃 증상이 있는 건 아닐지 의심된다면 화면에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의 번아웃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라틴어 스트링게레에서 유래한 단어로 외적인 압박에 대한 몸과 마음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사회학자 카라색은 직장 스트레스를 요구 통제 모형으로 설명하는데, 이 모형에서 요구는 업무의 부하량을, 통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요구에 비해 통제력이 낮을수록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해지며, 요구가 높을 때 통제력도 함께 높여준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는 도대체 왜? 어떤 요인으로 생기는 걸까요? 먼저 역할과 관련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 모호성입니다. 일의 범위와 책임이 불분명할 때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거나 평가 기준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역할 과부하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더라도 일이 과중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업무가 주어질 때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역할 갈등입니다. 회사의 요구와 자신의 가치관이 다를 때처럼 서로 상충하는 목표나 요구에 직면하면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어서 기타 요인입니다. 첫 번째, 감정 노동은 일을 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르게 표현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미소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감정 노동은 정신을 지치게 하고 두통, 복통 등의 신체적 증상을 일으킵니다.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려 이직 욕구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갈등입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괴롭힘, 성희롱 같은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여러 번 갈등 해결을 시도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심리적 위축을 얻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유해한 직업 환경과 잦은 초과 근무, 해고 등의 기타 요인도 스트레스를 키웁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긴장으로 인해 몸이 결리거나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소화 장애,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불안, 초조, 무기력 등의 정서적 측면과 집중력 저하, 기억력 약화 등의 인지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격성을 보이거나 폭식,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의 행동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트레스 반응 중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사에게 결제를 받는 도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 자체를 바꾸는 문제 중심 대처 방식입니다. 결제를 받을 때 상사의 질문을 예상하고 여기에 답변할 정보를 찾아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죠. 정서 중심 대처 방식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상사에게 결제받을 당시의 생각, 정서, 행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봅니다. 그런 다음 1단계에서의 모습을 탐색하고 결제를 받을 때 작은 실수에 집착하지 않도록 생각을 수정함으로써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루 30분 정도 규칙적인 이완 훈련을 실시하는 신체 중심 대처 방식입니다. 순서대로 따라하면서 천천히 배로 숨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몸의 긴장과 함께
스트레스도 풀릴 것입니다. 만약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세요. 지금까지 일터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종류와 대처 및 관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통해 일터에서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대구광역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돌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모두 마치며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